김종인 위원장님 관련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좀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까워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00조 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국가 1년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의 논란 때문이겠죠. 그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신망을 받는 분이신데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발표해놓고 막상 여당 또는 여당 후보가 합시다라고 하니까 발을 빼고 이러는 것은 결국 국민 기만 정책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진심이 뭐냐, 실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 실행할 방법은 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미디어 오늘 우리 대변인들도 오시죠? 대변인들 먼저.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미리 다 드려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관련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좀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까워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00조 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국가 1년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의 논란 때문이겠죠. 그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신망을 받는 분이신데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부상과 치료비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았는데 뭐 증상이 막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게 백신 때문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때문이라고 증명이 되면 치료비나 또는 뭐 사망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태반입니다. 그럼 모를 경우에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이 사실 엄청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이런 상태는 지금 정부가 보상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보상하고 확실히 아닌 게 증명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매일경제 소송입니다. 그 후보가 협의도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라도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 승인대표 좀 회동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후보님을 자주 뵙고 싶지요.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자주 비교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권모술수인지, 기만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지금 겨우 2년 동안 버텨왔는데, 지금 다시 방역 강화로 정말 얼마나 견뎌낼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빚을 늘려가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특별하게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다는 못해도 지금부터라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해 놓고 막상 또는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발표해 놓고 막상 여당 또는 여당 후보가 합시다라고 하니까 발을 빼고 이러는 것은 결국 국민 기만 정책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진심이 뭐냐, 실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 실행할 방법은 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금 코로나 위기 이제 재확산하고 있는데 그 정부 역할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후보님께서는 좀 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얼마 전까지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해왔는데 매우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또 지방정부와 협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응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빠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불만인 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료 방역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경제 방역은 정말로 취약하다.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대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견뎌내라고. 본인의 미래의 자산으로 현재를 견뎌내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라. 그러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장 낮은 상태예요. 낮은 단계의 지원책이죠. 돈 빌려주는 거. 금융 지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금 지원은 죽은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세 번째 지원이 정말로 중요한데 매출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매출을 지원하면 매출이 매출을 부르죠. 소비 승수 효과. 매출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국가가 직접 사줄 수도 있고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가지고 국민이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이죠. 사실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국민의 소득도 늘려드리고 매출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하는.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일 적게 한 거죠. 제일 많이 한 게 금융 지원입니다. 빚이 잔뜩 늘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파산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은 다 지원해 줬잖아요. 매출 차익 다 지원해 준 데도 많고 손실 다 지원해 주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것이 고용 유지라든지 뭐 임대관계 유지나 임대 든 비용은 다 나중에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역과 관련해서는 경제 방역에 대해서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이번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최선의 지원을 하자 그런 게 입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네. 후보님 그 기자회견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당에서 재보궐선거 지역 공천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까 후보님께서도 정치개혁 강조하셨잖아요. 좀 같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검토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시죠. 네. 지금 질문이 잠시만요. 이제 각종 행사를 통해서 그 다자회담이든지 후보대 후보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네.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그래요. 우리 대변인들 계시니까 대변인들한테 좀 상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